안녕하세요. 알칼리의 문화 탐구 생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에 중고차로 구입한 i30 2008년 8월식 i30에 대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차는 2008년 8월 등록된 차로 현재 13만 2천 킬로를 주행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30 전면부 모습입니다. i30 전면부는 사실 세련되거나 멋지진 않지만 약간 순둥순둥한 무난한 그런 매력이 있는 자동차라 생각이 됩니다. 그릴은 생각보다 조금 좁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i30 측면 모습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해치백이기 때문에 측면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C필러 뒤쪽으로 딱 떨어지는 그 디자인이 이 i30 1세대 i30 FD의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차에 장착된 타이어는 15인치 휠인데요. 이 차가 준준형임을 감안했을 때 적당한 크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뒷타이어 휠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등록된 차량이기 때문에 현재 14년 정도 경과했기 때문에 안쪽에 보시면 이쪽 안쪽에 녹이 쓴 모습들도 보이곤 하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인 차량의 상태는 괜찮은 편입니다. i30 후면 모습 보고 계신데요. 앞서도 말했지만 이 i30는 전면보단 측면보단 후면이 더 디자인이 매력적인 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치백 특유의 매력적인 디자인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14년, 15년 가량 지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은 아직도 꽤나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이 i30 1세대가 아직까지 중고차에서 거래되고 또 인기를 갖고 있는 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디자인, 나름 괜찮은 디자인이 이 차를 중고차로 구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 현대에서 i30를 유럽 전략 모델로 수출했는데요. 때문에 보통 이 당시 출시된 차량들이 후면 왼쪽 편에 모델 명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i30 1세대는 후면에 현대라는 로고가 들어갑니다. 이 점이 매우 특이한 점이고 그 후로도 현대차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 현대가 진출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을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이렇게 i30라는 로고가 들어갑니다. 후면 디자인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제 생각에 이 테일 램프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테일 램프가 세로로 길쭉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이 모습이 i30 후면 디자인의 결정적인 디자인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해치백 차량의 특성상 비가 오면은 뒤쪽 부분에 와류가 발생해서 뒷유리에 물기가 많이 묻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에는 리어 와이프가 장착됩니다. i30 1세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리어 와이프는 그 당시 출시됐던 몇몇 차종들과 이 부품을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을 보는 김에 i30 1세대의 트렁크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는 여기를 눌러주면 되고요. 위압식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i30 1세대 트렁크의 공간은 대략 이 정도 공간입니다. 준준형 차치고는 그렇게 적지 않은 공간인데요. 적어도 아이 키우는 가족이라면 유모차 2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크기입니다. 해치백 특성상 세단보다 길이는 짧지만 높이는 높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에 있어서는 아주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트렁크 공간입니다. 트렁크 공간 하단을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에비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 위에는 선반이 만들어져 있어서 평소에 운행했을 때 뒷공간에 물건들을 거치할 수도 있고
주행 시에는 이 선반으로 인해서 약간의 소음 차단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i30 1세대의 내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어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이쪽 플라스틱 부분이 많이 스크래치도 많고 사용감이 많은데요. 14년 된 차량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은 감안하고 구입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i30 내부 모습을 보시면 이제 이 차는 가죽 시트가 기본으로 장착된 차량입니다. 구입 당시 장착되었던 순정은 아닌 것 같고요. 전 차주분이 시트를 새로 교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년 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시트는 비교적 양호한데요. 온차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시트가 좀 헤어지거나 손상된 모습은 감안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i30의 시트는 자동이 아니라 100% 수동입니다. 그래서 높이 조절이라든지 각도 조절 그리고 앞뒤 길이 조절을 모두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i30 1세대 i30 FD 내부로 돌아왔는데요. 내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핸들부터 보시면 이렇게 곳곳에 조금씩 까진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핸들 크기 자체는 이 차급에 맞는 정도로 아담한 사이즈고요. 저는 조금 더 안정감과 패션을 위해서 이렇게 핸들 커버를 씌웠습니다. 이 차에는 아틀란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순정은 아니고 전 차주분이 따로 장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쪽에는 이렇게 음량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차는 오토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어서 이 점도 이 차를 구입하는데 큰 장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센터 페시아 쪽에는 또 비상등 버튼과 앞유리 열선 스위치 버튼이 있는데요. 최근 출시된 차량에는 이 기능이 없는데 이 당시 현대차 이 i30에는 앞유리 열선이 시공되어 있어서 겨울철 성해가 끼거나 또는 눈이 온 뒤 그 앞유리에 얼음이 얼었을 경우 앞유리를 따뜻하게 되어서 얼음이라든지 성해를 제거해서 주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시거잭 2개, 그리고 이 당시 핸즈프리로 사용하던 그런 단자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차의 변속기는 4단인데요. 보시면 일자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게이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일자식보다 이 게이트식을 더 선호하는데요. 각 단마다 기어가 들어가는 느낌이 딱딱 맞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앞쪽 시트 열선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조수석에도 똑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수납 공간은 아니고 재떨이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동전을 넣거나 작은 소품을 넣는 데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기어봉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요즘 나오는 차량들처럼 전자식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두 개의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핸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에어컨 송풍구가 세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 출시된 현대차들은 대부분 이렇게 세로형으로 만들어진 송풍구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이렇게 계기판 밝기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요. 조수석 쪽 수납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또 작다고는 할 수 없는 공간인데요. 몇몇 가지 것들이 수납 가능하고 또 안쪽 공간은 또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착되어 있는 룸밀러는 정품은 아니고요. 정품은 너무 작아서 제가 애프터마켓에서 좀 더 큰 룸밀러를 구입해 장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경 같은 것들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조명 버튼 또 마련되어 있고
앞쪽 공간에 이렇게 선바이저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합니다. 조명도 잘 들어오고요. 중고차로 이 차를 선택할 때 매력을 느꼈던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썬루프인데요. 요즘 나오는 파노라마 썬루프처럼 그렇게 크진 않지만 썬루프가 있다는 건 이 차에 있어서 중고차지만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왔습니다. i30 썬루프는 자동으로 오픈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동으로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슬라이드 오픈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썬루프가 오픈되는데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차 사이즈를 생각한다면 적당한 크기의 썬루프라고 생각됩니다. 크로스 버튼을 누르면 닫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여기 보시면 틸트업 버튼이 있습니다. 틸트업 버튼을 눌러주면 뒷부분만 열 수 있도록 설정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닫을 때는 클로즈 버튼 눌러주면 닫히게 됩니다. 닫을 때도 이 선바이저는 이렇게 손으로 수동으로 닫아줘야 합니다. i30 1세대 모델을 중고차로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차의 공간성이 현재 타기에도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i30를 산 이유는 제가 몰 것이 아니라 저희 와이프가 저희 가족 세컨드 차로 구매했는데요. 여자가 몰기에는 크기가 그렇게 작지 않고 너무 크지도 않고 적당한 사이즈이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각 자석별로 앉아보고 그 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운전할 때 이 정도 시트 포지션을 하고 앉는데요. 이 상태 그대로 뒤로 가서 뒷공간 사이즈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키가 180인데요. 제가 운전석에서 편안히 앉은 그 상태 그대로 시트 포지션을 놔두고 2열 시트에 앉은 모습입니다. 무릎이 앞 시트에 닿기는 하는데요. 못 앉을 수준은 아닙니다. 만약에 저보다 키가 좀 작거나 또는 여성분이 운전하신다면 시트가 앞쪽으로 더 갈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2열 시트는 좀 더 넓은 좌석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정도 크기라면, 그래서 성인은 물론 아이들, 자녀가 있는 그런 가족들의 패밀리카로도 이 차는 괜찮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뒷좌석에 앉은 김에 뒷좌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쪽에도 보시다시피 상단에 조명이 있고요. 2열 시트 중간에도 이렇게 팔걸이와 컵홀더 두 개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팔 거치하기도 편리하고요. 음료수나 물, 페트병 같은 거를 여기에 놓고 사용해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1열 시트를 최대한 앞으로 당겨서 2열 시트 공간을 최대한 마련했을 때 2열 시트 공간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요. 조수석 자리를 앞쪽으로 좀 바짝 당기고요. 제 왼쪽 무릎이 센터핏에 닿을 정도까지 1열 시트를 조절해서 최대한 2열 시트를 확보했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2열 시트로 가서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수석에서 바로 2열 시트로 넘어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공간에 여유가 나왔습니다. 앞서 운전석 뒷좌석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그런 시트 상태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면 키 180 성인도 충분히 편하게 앉을 수 있는 넉넉한 크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최근 중고차로 구입한 i30 1세대 2008년식 i30에 대한 간략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이 차는 거의 14년, 15년이 다 돼가는 중고차지만 아직까지도 전반적으로 외관 상태도 양호하고
또 실제 주행도 무난하고 또 전체적으로 원래 잘 만든 차이기 때문에 현대에서 아주 신경을 써서 만든 유럽 전략형 모델이기 때문에 내구성도 뛰어나서 지금 중고차로 구매하기에도 아주 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반적인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기회가 된다면 이 i30 1세대의 주행 느낌과 장단점 여러가지 컨텐츠들을 추가적으로 더 올릴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알칼리의 문화탐구 생활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